네, 10시 20분 지나고 있는데요. 지수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3,100선을 놓고 공방전입니다. 3,200을 놓고 얼마 전까지 움직였는데요. 악재가 겹치면서 3,100선을 내주고 3,100선을 회복했다가 좀 밀렸다가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원전 관련된 악재가 컸고요. 오늘은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 행정부가 우리 삼성전자나 주요 기업들의 지분을 요구한다는 얘기, 그게 심리를 가장 누르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인터뷰 요청했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제 네. 인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미국 행정부가 이렇게 뭐 인텔을 포함해서 뭐 자국 기업들이라든지 혹은 뭐 삼성전자, TSMC 이렇게 최근에 뭐 좀 약간 말도 안 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속내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원래 바이든 행정부 때 이제 지급이 확장된 그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조건은 없었습니다. 미국의 공장을 유치하고, 그리고 사실 미국의 공장에 가는 게 뭐 TSMC나 뭐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고정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뭐 그런 지원책, 자극책으로서 보조금을 주기로 했는데, 어쨌든 정권이 바뀌면서 보조금을 그냥 다 주기보다는 일정 부분은 이제 그 보조금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지분을 갖겠다, 그런 식으로 갑자기 이제 좀 특히 인텔도 보조금을 받으면서 공장을 오하이오나 이쪽에 지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조건 없이 주는 조건에서 이제 그것만큼 이제 어쨌든 지분을 갖는다는 거로 지금 갑자기 그런 의견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자국 반도체 산업을 어쨌든 보호하려는 차원 아닐까요? 그러면서 자국도 지원하지만 삼성전자나 TSMC나 이렇게 이 주요 메이저 업체들에게 좀 간접적으로라도 뭐 의결권은 뭐 갖지 않겠다고 했지만 간접적으로든 좀 간섭을 하고 압박을 할 가능성들이 상존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저도 뭐 그냥 특정 그 백악관에서 일부 의견인데, 이게 최종적으로 구체화될 때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투자할 때 보조금은 그런 조건이 없었거든요. 근데 조건이 생기는 게, 이게 사실 갑자기 조건 없이 지원하다가 그것만큼 지분을 달라는 거는 조건이 바뀐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냥 인텔 같은 경우는 좀 경우는 다르죠. 인텔은 지금 적자가 워낙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자금난을 겪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자국 기업이기 때문에 뭐 다양한 뭐 혜택이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인텔한테는 긍정적이지만, 사실 TSMC나 삼성이야 뭐 그런 뭐 재무적인 리스크도 없는 상태에서 또 미국 정부에서 지원금 준다는 그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당근책 하에 공장을 갔는데 갑자기 그 조건에 그 지원금이 이제 미국 정부의 지분을 바뀐다면 뭐 좋아할 기업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종 협의와 뭐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뭐 그런 조건이 자꾸 붙는다는 거는 향후에 또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이 좀 변동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그런 관계라고 하면 이제 투자하려고 했던 기업들이 그럼 우리도 투자 안 하게 이렇게 이제 철회를 하고 협상이 돼야 되는데 뭐 그럴 분위기도 아니어서요. 네. 그렇죠. 그럴 분위기도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호재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뭐 인텔 같은 경우는 좀 경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인텔은 회사가 잘못될 수도 있는데 미국 정부가 지분을 가져가면 뭐 팹리스 고객들한테 압박을 한다거나, 미국 정부가 미국의 팹리스 고객 아니면 뭐 금융기관들한테도 좀 더 지원을 해라, 뭐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인텔의 경우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되고, 그렇죠. TSMC나 삼성이야 내무적으로 사실 전혀 문제가 없는데 뭐 갑자기 보조금만큼 지분을 갖는다고 하면 이거는 저희 기업들한테도 크게 유쾌한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소프트뱅크가 인텔에 투자한다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로 보세요? 그래서 사실 소프트뱅크가 올해 3월에 이제 미국의 그 서버용 칩 팹리스 회사인 암피어 컴퓨팅을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이제 계속해서 천명하는 게 어쨌든 ASI라고 해서 아티피셜 슈퍼 인텔리전스를 지향하면서 거기에 칩 비즈니스가 있거든요. 근데 칩을 지금까지는 이제 팹리스 정도로만 저희가 봤는데, 인텔에 이제 지분 투자를 하는 거는 이제 파운드리까지도 좀 상당히 관심을 가져서 뭐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의사결정이 좋고 나쁘고는 시간이 답해 줄 것 같고,
다만 이제 인텔이 이렇게 나빠진 배경에는 X86이라는 아키텍처가 이제 데이터 센터에 탑재되기는 전력 소모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ARM 아키텍처로 많은 이제 미국의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자체 어떻게 보면 서버 CPU를 커스텀으로 설계해서 탑재를 하는데 아마 인텔의 그런 부분을 아마 그 소프트뱅크 자회사는 ARM이랑 이게 협업이 그런 형태로 좀 유도하기 위해서 지분 투자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예.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손정이야 워낙 투자의 귀재이고 달인이고 투자한 것만 성공한 거 아닙니다. 손정이도 날린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네, 두고 보자고 하신 말씀이 정확하고요. 예. 자, 그럼 이제 국내 이런 오늘 뉴스 말고도 사실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 압박들이 있는 상황인데 오늘 얘기를 포함해서 이게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 또 국내 반도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전망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사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원금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지분으로 일부 하는 거는 중립적인 뉴스 같아요. 사실은 그 부분은 우리 기업들 서프라이 체인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2분기 실적의 바닥을 쳤고요. 그리고 3분기에는 특히 우리 DRAM 고정 가격도 많이 반등을 하고 있고 랜드 플래시 가격도 올랐고 그리고 HBM 12단이 이제 AMD를 필두로 해서 이제 출하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여기에 엔비디아 향으로 HBM3 관련된 퀄리피케이션도 저희가 봤을 때는 가까운 시점에 이제는 진짜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 반도체 쪽은 이 두 가지 삼성전자가 일단 실적 3분기 그리고 엔비디아와 관련된 그 가능성을 고려해 본다면 오히려 지금같이 좀 시장이 조정받을 때는 좀 상대적으로 좀 아웃퍼폼 할 수 있는 조건은 되지 않나. 그리고 삼성전자가 아웃퍼폼 한다면 반도체 소부장한테도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 정부의 지분 요구 이게 가장 좀 민감한 자극적인 뉴스입니다만 그것도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실적이나 이런 걸 봐줘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와 함께 변화들을 좀 보면서 나중에 센터장님과 좀 이 부분은 자세히 이야기할 걸로 밀어놓고요. 오늘은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센터장님 긴급 인터뷰, 긴급 진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트럼프의 관세가 끝났는가 했더니만 2차 또 노이즈들이 올라옵니다. 예, 이번에는 저희 원래 준비한 코너로 가겠습니다. 머닝 전략인데요. 시장에 관심 있는 흐름들 종목 중심으로 먼저 봅니다. 신한투자증권 구로지점 정석현 PB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시장에 관심 있는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원래는 두 종목을 비교하면서 보는데 오늘 이제 긴급 인터뷰하느라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시장에 관심 종목 하나 보고 코멘트 하겠습니다. YG엔터입니다. 그러니까 엔터주 관심이 있고 그중에서도 YG엔터가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주가가 엄청 급하게 올라온 감이 없지 않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 컨센서스 가격대들이 생각보다도 더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가격대가 한 12만 원에서 13만 원대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엔터사 대비해서 좀 양호한 실적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뿜어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메리트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2분기 실적을 봤었을 때 영업이익이 84억이 나왔는데 사실 시장에서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 30억 원대 초반으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배가 넘는 이제 상회한 실적을 보여준 거죠. 근데 이제 이번 분기만 그랬던 게 아니라 3분기 연속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이제 블랙핑크가 2.5년 만에 거의 완전체로 컴백을 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매출 견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의 분기는 더 좋을 것이고 25년보다 26년도는 더 좋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서의 증권가 TP가 좀 더 높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블랙핑크의 컴백. 그러면 엔터주 지금 YG는 지금 투자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여전히 엔터사 중에서도 가장 네. 좋은 것 같아요. 저연차 아티스트들이 고연차 아티스트를 얼마나 잘 대체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네. 지금 YG의 저연차 아티스트라고 하면 베이비몬스터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 아티스트들이 지금 데뷔를 한 지가 1년 반 정도가 됐는데 벌써 음원 판매 수익이 예전에 블랙핑크가 가장 전성기였었던 22년도, 23년도에 음원 판매 수익이랑 거의 비등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점이 고무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베이비몬스터가 9월에 앵콜 공연이 또 시작될 거고 블랙핑크의 새로운 앨범이 또 들어온다면 뭐 25년도보다도 26년도는 더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엔터즈 가운데 시장에 관심이 가장 높죠. 요즘은 YG 엔터인데요. 긍정적 의견 주셨고요. 다음 오늘 준비한 유망주 알려주세요. 네, 뭐 삼양 컴텍이라는 회사를 가져왔어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죠? 네, 상장한 지 이제 얼마 안 된 회사고 이틀 된 회사인데 많이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여전히 공모가 대비해서는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비싼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모가를 결정했었을 때 기준치랑 지금이 좀 다르다라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양컴텍이라는 회사는 이제 방탄이나 방호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이고 대표적인 공급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항공우주 3사를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현대로템의 K2전차의 방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갑 비중이 거의 매출에서 한 50% 정도에서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비중이 사실은 폴란드의 2차 계약이 나오기 전 기준 25년도 1분기랑 24년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모가가 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2분기에 폴란드에 8.8조 원짜리 2차 계약이 나왔었을 때 이게 실질적인 매출액으로 나오기 시작하려고 하면 3분기, 4분기가 이제 될 거란 말인데 그때 갔었을 때는 당연히 지금보다도 더 높은 밸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작년 매출액이 한 1,4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충 계산을 해봤었을 때도 25년도에 나오는 8.8조 원짜리의 계약을 뭐 한 방탄이 10% 차지한다. 5년 나눠서 들어가도 매출액이 한 1,600억에서 1,700억이 추가가 된다면 지금보다 당연히 2배 정도의 가격대로 형성이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상장하는 타이밍이 별로 안 좋은 거죠. 방산이 네. 그죠? 막 관심을 받으면 MNC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비교적 상장했는데 약간 중견 기업으로 관심 많이 받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는데 초반에 지금 시장 분위기나 방산이 밀리면서 오늘도 13% 급락입니다. 상장한 지 이제 오늘 사흘째고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격 전략을 잘 짜야겠어요. 그죠? 네, 뭐 이제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손절가를 제가 제시를 드리기엔 좀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네. 목표가는 2만 원까지 봐도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K2전차의 추가적인 매출의 흐름이라는 것들이 반영이 된다면 지금보다 주가 흐름으로는 충분히 괜찮을 수 있다. 다만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일단 방산 섹터 자체의 흐름이 아직까지는 그렇죠. 센티먼트가 별로 좋지 않은 점이 있고 일단 상장 초반 같은 경우 MNC 솔루션도 상장 직후에는 주가가 많이 그렇죠. 빠졌다가 올라갔거든요. 맞아요. 예. 그 흐름으로 그대로 간다고 했었을 때는 2, 3주 하락 이후에 매수 시점을 판단하는 거는 뭐 굉장히 안전한 선택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양컴텍이고요. 목표가는 2만 원. 네, 2만 원을 맞습니다. 제시를 하셨는데, 그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방산주들의 이제 전반적인 흐름하고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삼양컴텍이 방산의 대장주로서 끌고 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방산주에 대한 흐름들은 워낙 뭐 사실 많이 올랐고 차익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방산주 전반적인 시각은 어떠신지 전략 좀 알려주세요. 일단 방산 자체가 뭐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러우 전쟁이나 이팔 전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종전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방산 섹터 전반의 흐름이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뭐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고 일단 가장 먼저 현대로템이 8조 원짜리 계약을 진행했고 앞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적으로 증명이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은 맞다. 다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삼양컴텍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반영이 될 매출이 공모가에 산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격 매력도로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산주 최근에 상장한 삼양컴텍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오늘 내일 살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은 쉽지 않고 찜해 놓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소위 이제 관심 종목 워치리스트에 올려놨다가요. 방산의 분위기가 또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할 때는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이니까 이전에도 신규 상장주들 얘기해가지고 사실 쏠쏠한 수익을 준 경우가 많거든요. 정석현 PB가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 머닝 종목 전략 신한투자증권 구로지점 정석현 PB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